이번 영상에서는 SOAP에 대해 간략히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SOAP이 사용되는 곳은 많지 않고 여러분이 개발 과정에서 SOAP을 사용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REST API로 대부분 대체되었기 때문이죠. 이 영상에서 우리는 SOAP을 REST API와 비교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REST API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이 영상을 먼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ST API가 대중화되기 전 널리 사용되었던 프로토콜인 SOAP에 대해 알아보면서 REST API의 장점에 대해서도 보다 뚜렷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잘 안 쓰이는 SOAP를 알아보기보다는 SOAP와의 비교를 통해서 REST API에 대해 더 잘 알려고 본 영상이라는 거죠? 뭐 그런 면도 있지만 SOAP도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여전히 SOAP이 사용되는 곳은 어디인지 그로서 살펴볼 수 있는 SOAP의 강점들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ST API 영상에서 도서관의 도서 관리 서비스의 예시를 사용했었죠. 그곳에서 사용되었던 REST API 요청들과 응답들이 SOAP으로는 어떻게 작성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REST API에서는 HTTP 메소드 및 URI로 요청들을 구분했기 때문에 요청의 내용에 따라 이와 같이 URI가 달라질 수 있었지만 SOAP에서는 모든 요청이 지정된 한 URI로 보내집니다. 이 주소는 그냥 예시일 뿐이에요. 이제 각 작업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책들의 목록을 받아오는 read 작업입니다. 요청부터 살펴보죠. REST API에서는 이처럼 get 메소드를 사용함으로써 조회하는 작업임을 명시하고 URI를 사용해서 그것이 어느 리소스에 관한 것인지를 표현했었죠. 응답으로는 보통 이렇게 JSON 형식으로 작성된 데이터가 돌아오고요. 이 요청과 응답을 SOAP으로 작성하면 이와 같습니다. 뭔가 되게 길고 복잡해졌는데요? HTML 같은 거예요 이거? 네, XML이라는 형식이죠. REST API에서는 다양한 형식이 사용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간결한 JSON이 쓰이지만 SOAP에서는 JSON에 비해 장황한 XML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때문에 같은 요청과 응답에 있어서 보내고 받는 데이터의 분량이 REST API보다 큽니다. REST API에서는 HTTP 메소드와 URI만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었지만 SOAP에서는 같은 요청을 이처럼 긴 분량으로 작성해서 보내야 하죠. 때문에 이를 바디에 담아 보낼 수 있도록 POST가 주로 사용됩니다. 이런 특성 및 이후 영상에서 다룰 CORS 등의 문제 때문에 SOAP은 웹 프론트엔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XML로 작성된 요청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최상위에는 인빌롭 요소가 있습니다. SOAP의 메시지는 인빌롭 태그로 시작하고 끝나죠. 말 그대로 메시지를 담는 봉투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ST API 영상에서 포스트가 소포 상자라고 했으니 여기서도 소포 상자에 비유할게요. 헤더는 소포 상자에 붙은 송장과 비슷합니다. 메시지에 대한 인증, 트랜잭션, 기타, 부가 정보 등을 선택적으로 담을 수 있어요. 바디는 소포의 내용물입니다. 즉, 메시지의 본문, 핵심 정보가 여기에 담기죠. 요청의 바디에는 호출하고자 하는 작업과 그에 필요한 4개 변수 및 데이터가 담겨요. get books request, 즉 책들을 가져오는 작업이고 페이지와 페이지당 건수는 각각 1과 10으로 전달됨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응답의 바디에는 이를 수행한 결과가 담겨 보내집니다. 이번에는 책을 추가하는 create 요청을 살펴볼게요. 이와 같이 바디의 내용만 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add book request로 그게 어떤 작업인지 나타내고 책의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SOAP에서 각 요청들이 뭘 하려는 건지 보려면 이 보디를 살펴보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REST API가 데이터 드라이븐으로 대상이 어느 자원인가에 대해 중점을 둔다면 SOAP은 펑션 드라이븐으로 어느 서비스를 요청하는지를 메시지에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책의 목록을 요청하는 서비스에는 get books request, 특정 책의 요구에는 get book request, 책의 추가는 add book request, 수정과 삭제는 각각 update book request 그리고 delete book request 이런 식인 거죠.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이처럼 동사를 포함한 문장들로 나타내는 거예요. 가능한 명사만 사용했던 REST API와 대조적이죠. 이렇게 다른 방식이랑 비교해서 살펴보니까 REST API의 특징이랑 장점들을 훨씬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REST API가 얼마나 가볍고도 가독성 높은 방식인지 알 수 있죠? SOAP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WSDL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SOAP으로 구현된 서비스의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라면 REST API에도 있지 않아요?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개발자들 사이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퍼블릭 API의 경우에는 웹사이트에 API 문서라고 해서 이렇게 공개되고 그러잖아요. 네, 하지만 그 API 문서가 사람이 보라고 만든 것, 즉
개발자들이 요청하거나 응답하는 기능을 프로그래밍할 때 참조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WSDL은 사람보다는 프로그램이 읽으라고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이 WSDL 파일을 로드한 다음 그 명세에 따라 기능을 구현하거든요. 때문에 이 WSDL 또한 이와 같이 엄격한 XML 형식으로 작성되어 각 서비스가 어떻게 요청되고 응답되어야 하는지 상세히 표현되어 있죠. 이건 소브의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장점으로는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표준화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문서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기능들을 자동화해서 개발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죠. 단점이라면 사람이 작성하고 읽기 복잡하고 장황하다는 점, 그리고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WSDL이 변경되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두 코드를 수정해야 할 수 있거든요. 소브의 또 다른 단점은 캐싱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먼저 요청의 내용이 복잡한 XML로 되어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캐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모든 메시지가 포스트로 보내진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HTTP의 포스트는 일반적으로 캐싱되지 않거든요. 대상이 가진 데이터에 영향을 끼치는 작업에 주로 사용되므로 캐싱과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소프는 REST API보다 모든 면에서 후지기만 한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대중적이진 않지만 여전히 소브이 사용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안이 매우 중요한 경우입니다. 소브는 WS Security와 같은 보안 프로토콜을 지원해요. 메시지의 무결성과 기밀성을 인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 의료정보 시스템, 정부 서비스 등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서비스에서 사용됩니다. 특히 금융거래와 같은 서비스에 있어서는 여러 작업이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처리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트랜잭션이란 여러 작업들을 실행할 때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내 계좌에서 출금하는 과정만 성공하고 상대방의 계좌에 입금하는 과정이 실패하면 큰일이겠죠. 소브는 트랜잭션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프로토콜 또한 지원하므로 복잡하고 민감한 절차들이 진행되는 서비스에 적합합니다. WSDL을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유연하지 않다는 부분도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엄격한 규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REST API는 스텔스하다, 즉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었죠. 소브는 필요에 따라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단계의 작업에서 이전 단계의 상태를 기억해야 하는 트랜잭션 작업에서 역시 선호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복잡하고 민감한 로직을 처리하는 대규모 서비스에서 소브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브에 대해서 REST API와 비교하며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REST API보다 점유율은 낮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GraphQL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C, 자바, 파이썬, 웹 개발은 얄코에 제대로 파는 강좌. 대학생 분들과 도서 구매자분들은 이 강의들을 반값에다가 들을 수 있어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하세요.